안녕하세요.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제가 뭐 제목을 따로 달진 않고 그냥 회장님 세미나라고 달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에서도 뭐 설명해 주셨는데 회장염에 대한 간략한 개요, 그다음에 조합원, 실제 도드람 조합원 농장에서 회장염 발생 상황이랑 항체 검사 결과, 그리고 세 번째 돼지 면역 상태와 회장염 발생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조합원 농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급성 출혈성 회장염 8가지 케이스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회장염은 이제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라는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만성이냐 급성이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뭐 돼지장선증, 그다음에 괴사성 장염, 그리고 급성 출혈성 회장염, 이렇게 크게는 또 3가지로 증상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장선증이랑 급성 출혈성 회장염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장 점막이 이제 증식돼서 이제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액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돈에서는 주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유자돈이나 육성 비육 구간에서는 이제 만성 증상, 또 임상 증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신현도 원장님이 그 만성 설사 FCR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급성 출혈성 회장염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후보도는 주로 급성 출혈성 회장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 슬라이드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당 증체량이랑 FCR인데요. 그 회장염 세균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많게 감염은 되는데 농도가 적냐 많냐에 따라서 많을수록 FCR은 떨어지고 FCR은 올라가고 일당 증체량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그 경제적 피해를 한번 찾아봤어요. 주로 여기서 말씀드린 경제적 피해는 급성 출혈성 회장염보다는 이제 만성에 의한 회장염에 의한 피해인데요. 물론 이제 국가의 어떤 양돈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피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13일 환율을 제가 적용했을 때 1,373억 정도 한 해에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고요. 영국의 경우는 한 55억 정도. 그리고 호주 연구팀에서 이제 자돈 2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8,000원 정도 손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 이유자돈은 2당 뭐 2,000원에서 4,000원까지 피해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논문에서도 뭐 2당 한 2,100원 정도. 어쨌든 생각보다 만성 회장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실제 조합원 농장에서 회장염 발생 상황이랑 항체 검사 결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 도드람 안성 LPC에서 실제 출하돈의 그 회장 점막에서 정말 회장염 증상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23개 농장의 138두의 돼지들을 한번 제가 회장 말단부 약 10cm부터 해서 절개를 해서 회장 점막의 비유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돼지장 선증이랑 급성 출혈성 회장염 사진 보여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되게 점막이 비유돼 있고 얘는 뻘겋게 출혈 흔적이 있었던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병변이 없는 그러니까 회장 점막을 봤을 때 병변이 없이 깨끗했던 거는 약 32%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의 심한 정도는 차이는 있으나 68%는 병변이 보이는 출하돈에서 회장 점막이 비유되거나 뭐 출혈성 회장염의 소견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관찰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7년도에 조합원 농장에서 이제 뭐 다비육종 브랜드 농장, 저희가 이제 다비육종 후보돈을 쓰게 되는데, 그 다비육종 후보돈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급성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가 나서 언제 발생을 했고 얼마만큼 피해가 됐는지 정확히 집계된 농장만 했을 때 20개 농장이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20개 농장을 했을 때 폐사는 154두
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후보돈에서 폐사가 났었습니다. 요 분양했던 GP 라인이 총 3개였는데 주로 이제 H 농장, GP 농장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보면 발생 건수를 이제 월별로 보면 5월이랑 6월 달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왜 이때 나타났는지 추정을 해보면 일단 많은 농장들이 3월, 4월에 후보돈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당연히 발생 건수, 그러니까 동일한 발생률이어도 발생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시기에 환절기다 보니까 임상 증상을 발현하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언제 발생했느냐? 그 발생 시점을 보면 주로 이제 후보사 전입하고 한 달 이내, 그리고 두 번째는 교배사 들어와서 한 2주 이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임신 기간 중에 불특정 일령에. 근데 주로 후보사랑 교배사 합쳐서 한 81% 정도, 거의 대부분 이 시점대 그 급성 출혈성 회장염 증상을 보이면서 폐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26개 농장을 그 육성 구간이랑 비육 구간만 항체 검사를 실시해서 실제로 일반 PS 조합원 농장에서 항체 양성률이 어떤지를 검사해 봤었던 사례인데요. 보시면 육성 구간에서 항체 양성률은 50% 정도 나왔고요. 비육 구간에서는 한 77%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육성 구간이랑 비육 구간만 조사했을 때 항체가 모두 음성이었던 농장은 이제 4농장만 나타났었고 어쨌든 많은 농장들이 항체 양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그 유럽 나라들의 회장염 양성률인데 이게 PCR 항원 양성률입니다. 보시면 90.3%, 항원 양성률이 90.3%가 나왔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항체 양성률입니다. 항체 양성률도 뭐 토탈에서 91.7%, 거의 모든 농장의 그 회장염에 대한 항원이 발견됐거나 또는 이제 감염 흔적이었던 항체 양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인데요. 중국도 뭐 전체 항체 양성률이 요 논문에 의하면 한 57% 정도 나왔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모돈이랑 웅돈이 굉장히 높은 양성, 상대적으로 비육돈보다 항체 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돼지 면역 상태랑 회장염 항체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후보돈에서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를 하고 이제 제가 한 16년, 17년부터 현재까지 농장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농장에는 회장염이 없었다라는 농장주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보돈이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갑자기 피똥을 싸면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 후보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비육종에서 저보다 아마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농장에 질문을 드리고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나라에는 과연 예전에 회장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항체 양성률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만성으로 나타났을 때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뭐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항체가 양성이란 거는 언젠가는 감염이 됐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원래 있었다라고 얘기로 그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회장염이 이슈가 됐느냐? 바로 입식 후보돈들이 폐사되면서부터 이렇게 회장염이 되게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회장염의 발생은 농장에 새로 들어온 과연 그러면 후보돈만의 문제냐? 후보돈만 폐사를 주로 하다 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후보돈에만 나타나느냐? 바로 고위생 동군 후보돈, 고위생 상태의 후보돈이 입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후보돈에서 폐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회장염이 많이 이슈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비육종의 자료입니다. 다비육종에서 이제 위생도가 높은 종돈장의 일령별 회장염에 대한 평균 항체가인데요. 보시면
71령에 이제 양성이 나왔고요. 101령의 양성률이 40%까지 올라갔지만 131령이 되면 항체가 다 음성으로, 양성률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종돈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151령 전후로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고위생 동군을 분양하는 GP 농장의 후보돈은 항체가 음성이거나 또는 음성에 가까운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농장들의 경산돈과 후보돈의 상태가 이 오른쪽 그래프라고 하면 경산돈도 그렇고 후보돈도 다 항체가 양성이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최근은 아니죠. 요 근래 이제 몇 년 사이에 고위생동군을 분양하면서 요즘의 추세는 경산돈은 PS 농장의 일반 경산돈들은 항체가 양성이지만 입식되는 후보돈들은 항체가 이제 음성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제 조합원 농장의 사례이고요. 17년도 7월 26일 날에 입식을 했고 제가 10마리를 체열을 해서 항체 검사를 했더니 4마리는 항체가 음성이었고 6마리는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양성률은 60%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 PI 값 기준으로 이제 30을 해서 위면 이제 양성이다, 아래면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6마리 PI 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일 지나서 다시 그 동군들을 체열해서 항체가을 검사해 보니까 다 이제 10마리가 음성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후보돈사에서 이제 순치 격리 기간에 있던 건데 결국에 이제 감염이 없고 면역 상태가 이제 항체가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성 수준에 도달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감염이 되면 결국에 속칭 이제 피똥 싸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한 후보돈들의 분변이랑 혈액을 검사해서 한번 맡겨봤어요. 항원이랑 항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거는 20년 11월 10일 결과서인데요. 보시면 항원은 양성이 나왔고 항체는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후보돈,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한 후보돈 12마리를 쭉 조사를 해봤을 때 12마리 모두 같은 그 결과를 보였습니다. 모두 항원은 양성이지만 항체는 음성. 그래서 감염이 되면서 피똥 싸고 죽는 그런 사례들을 똑같이 보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 센터 웅돈 폐사했을 때 그 결과서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항원은 양성이고요. 항체가 양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 값이 30을 기준으로 한댔잖아요. 그래서 32.58로 어쨌든 되게 의양성이거나 어쨌든 양성, 거의 음성에 가까운 그런 개체에서도 역시 감염이 되면서 폐사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생동군 후보돈들이 분양되고 얘네들이 입식하거나 입식하고 순치 격리 기간 동안 항체가 음성으로 떨어지고 감염이 돼서 이제 발생되는 거지, 이게 후보돈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후보돈에서 주로 나타나니까 이제 많은 농장들은 후보돈 탓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뭐 종돈회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종돈회사들이 이제 핵동군들을 원종돈으로 수입하고 이제 분양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실 출혈성 회장염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요. 회장염의 항체가 음성 또는 음성에 가깝게 낮은 수치의 후보돈을 분양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후보돈사에 들어와서 폐사를 하거나 또는 후보돈사 들어왔을 때 그 항생제를 계속 쓰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발현이 안 되다가 이제 교배하려고 교배사에 이동하고 뭐 1주 내지 2주 이내에 이제 경산돈들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감염되다 보니까 이미 면역이 형성된 경산돈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후보돈들이 감염이 되고 출혈성 회장염을 이제 폐사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이게 레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경험했을 때 중요한 회장염 발생의 가능성은 결국 후보돈을 분양하는 GP 농장의 회장염에 대한 면역 상태랑 그 후보돈을 받는 PS 농장의 면역 상태가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PS 농장도 회장염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고 그걸 분양하는 GP 농장도 양성일 경우,
회장님이 저는 발생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다 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확정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PS 농장과 GP 농장의 회장의 면역 상태가 이제 달라졌을 때, 한쪽이 음성이고 한쪽이 양성이거나 둘 다 음성일 때, 요럴 때 이제 회장염이 감염이 되고 이제 임상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폐사하는 그런 걸로 보이게 되고, 결국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회장염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예방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필요에 따르면 항생제도 처치를 해야 되고요. 또 뭐 임신도 분변을 통해서 그 분변으로 이제 순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8가지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모돈 350두의 투사이트 농장입니다. 총 3차례 발생을 했었습니다. 회장염이. 첫 번째 발생은 16년 12월 중순에 이제 입시간 후보돈이 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제 막 교배사에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6마리가 당일이 아니군요. 5일에 걸쳐서 이제 폐사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발생은 17년 6월 말에 입식했던 애들이 역시 이때는 교배사 전입 후 얼마 안 돼서 이제 4마리가 폐사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1차 발생과 2차 발생 중간에 후보돈이 한 번 더 입식은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의 발생이 있다 보니 무조건 이제 회장염 백신을 하자. 그래서 회장염 백신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고 나서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19년 3월 말 정도에 다시 후보돈에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1년 6개월 만에 회장염이 발생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쭉 살펴보니 공교롭게도 요때부터 농장에서 이제 회장염이 안 나타나네? 백신을 뺐습니다. 빼자마자 이 그룹에서 바로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했었던 케이스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백신을 꾸준하게 입식 후보돈에 접종을 하고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모돈 200두 일괄 사용 농장이고요. 이 농장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같은 그룹 내 후보돈이 시간차를 두고 2번 발생했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17년도 4월에 이제 후보돈이 입식을 했고 3개월 후에 교배사로 이동하고 3일 만에 출혈성 회장염으로 3마리가 폐사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20두 중에 3마리 폐사해서 17두가 남았는데, 다시 얘네들이 이제 교배가 끝나고 이제 분만하기 한 3, 4일 전쯤에 갑자기 당일 4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두 중에 이제 총 7마리가 폐사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도 앞으로 이제 무조건 입식하면 후보돈에 회장염 백신을 하자 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도 전남 모돈 250두 일괄 사육 농장인데, 이 농장은 올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후보돈이 2월 말에 20두가 입식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한 100일 이후에 이제 2마리, 그러니까 교배한 후보돈 중에 2마리가 갑자기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폐사를 했을까 쭉 찾아보니 얘네들이 교배사에서 교배를 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스토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장 그 관리자분이 다시 얘를 격리 후보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농장이 격리 후보사 이미 얘네들 이후에 입식한 후보돈들도 있었고 다리 아픈 경산돈들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그쪽으로 넣고 나서 이틀 만에 이렇게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했었던 사례여서 절대 이렇게 다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농장 같은 경우 백신은 따로 하진 않았고 어쨌든 요 이제 동선 관리만 그 주의를 줬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웅돈 AI 센터이고 23개월령에 이제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를 했고 비슷한 일령의 또 다른 한 마리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 한 마리만 폐사하고 한 마리는 폐사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센터도 예외는 없구나 해서 입식 웅돈에 한해서 회장염 백신을 적용하고 현재까지 발생을 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다섯 번째는 모돈 400두 투사이트 농장이고 첫 번째 발생이 17년도 9월에 40두가 입식을 하고 입식하고 나서 3주 지난 시점에서 폐사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 농장도 역시 그 회장염이 발생했던 농장은 저는 무조건 회장염 백신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장염 백신을 이제 적용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19년 11월에 다시 이제 회장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후보돈 첫 번째 발생에서는 후보돈이었지만 2년 지난 시점에서는 후보돈이 아닌 일산 교배모돈에서 폐사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성 원장님도 그 경산도들 뭐 사사 농산 애들 그 출혈성 회장염을 폐사했다고 최근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산도도 예외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 농장은 이거는 이제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사장님께서 회장염이 무서우니까 그냥 나는 1년에 2번 상시 백신 하겠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뭐 본인께서 고집하셔서 하시고 어쨌든 현재까지 이렇게 적용한 이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틀 전에 제가 이 농장을 다시 갔을 때 회장염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타났을까 해서 보니 기존에 계속 다비 후보돈을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신데 다비 후보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일부 농장 자체 선발한 애들 아직 백신 안 맞았던 걔네들에서 이제 폐사가 났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경산돈. 이것도 경산돈에서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모돈 120두 규모이고 17년 초부터 이제 다비의 고위생 동군을 후보돈을 받기 시작하셨고 19년 11월에 이제 2~3차 교배 모돈에서 갑자기 폐사를 했다는 연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임신사 동거 중인 다른 경산돈들이 3일에 걸쳐서 5마리가 총 폐사를 했었습니다. 이 임신사에 같이 동거 중인 애들은 경산돈들도 있지만 이미 교배가 들어간 후보돈들도 있었고요. 또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근처에 격리 후보사에 입식한 지 한 달 정도 된 후보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입식한 지 한 달 된 후보돈이랑 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교배된 후보돈들은 전혀 임상 증상이 없었고 경산돈들에서만 회장염이 발생해서 폐사했었고 제가 이 경산돈 5마리 분변을 떠서 그 혈액이랑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다 음성이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주로 후보돈에서 주로 폐사가 나타나지만 꼭 경산돈들도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7번째, 8번째는 그 번식동군이 아니라 이제 육성 비육 구간에 나타났던 신축 농장에서 나타났던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7번째 케이스는 16년도에 신축했던 농장에서 131령의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했었던 사례이고 8번째 케이스는 20년도에 신축했던 농장에서 101령의 출혈성 회장염으로 폐사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주로 후보돈에서 나타나지만 후보돈 외에도 경산돈들 그리고 신축농장의 경우는 육성비육공항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시 정리하면 회장염 세균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농장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장은 지금까지 발생 안 했어. 물론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돈, GP 농장에서 분양받는 후보돈이 깨끗할수록 또 그 후보돈을 받는 농장이 깨끗할수록 그 회장염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기는 주로 이제 후보돈 입식 초기 부분이나 교배사 전입하고 일때 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백신이랑 적절한 항생제 투약 그리고 임신도 추가로 임신도 분변으로 순치를 해주시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스에서도 그 회장염이 발생하고 회장염 백신 하고 있어서 이제 다시 발생 안 하다가 발생 안 하네 회장염을 뺐더니 다시 또 발생하는 경우가 물론 제가 8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였지만 그런 비슷한 사례를 몇 군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투약 후 더 이상 이제 회장염이 후보돈이 없다. 그러니까 빼도 되겠다가 아니라 꼭 빼지 말고 계속 상시적으로 하시는 게 농장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후보돈 한 마리 값이면
회장님 백신 400두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백신값 아끼겠다고 뺐다가 한 마리 죽으면 훨씬 큰 손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후보돈이 아닌 저산차 모돈이나 육성비육관에서도 언제든지 회장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염 백신을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확인하는 부분이 그럼 경구로 제대로 백신 투여를 했는지, 이게 외국인 분들이 하거나 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대충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꼭 경구 투여를 제대로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돈사에서 항생제를 주구장창 타는 농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독 백신이고 세균이다 보니까 항생제를 쓰면은 안 돼요. 주의사항에서도 그 베링거 주의사항에서 아마 그 입식 전후 3일간 항생제를 투약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는 농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투약 전후로 해서 항생제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후보돈 백신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 시기가 입식하고 뭐 3, 4주 이내 또는 교배사 전입하고 1, 2주 이내가 주로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늦게 하는 거예요. 후보돈 백신을. 그러니까 후보돈의 회장염 백신을 했는데 백신하고 한 3일 만에 출혈성장을 폐사한 거예요. 보니까 되게 늦게 백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처음으로 회장염 백신을 초기에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고 그래야 감염이 되더라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백신을 늦게 해버리면 감염이 된 그 백신을 했지만 감염이 되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농장에는 출혈성 회장염 없다, 문제 없다, 너무 안심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00% 예방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을 하면서 그 항생제 투약이나 순치를 잘 하셔야 발생이 안 되지 너무 또 백신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드람에서도 후보돈 관련해서 그 순치 프로그램을 조합원들한테 그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이제 회장염 백신을 그 입식하고 4일 차에 그 경구 투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